일상에서 한 발짝만 떼어볼까요? 반복되는 시간과 시간 사이 그 틈에 서봤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죠. 여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우리 군위는 삼국유사의 거장입니다. 특히나 군위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창시자 삼국유사에 집필하신 인각사가 있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문화요의 발걸음도 오늘은 낯선 곳으로 떠납니다. 미술관도 무대도 아닌 곳. 여기 군위에서 발견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름이 그림처럼 펼쳐진 이곳은 군위 일연공원입니다. 오늘의 여행 키워드는 일연스님과 삼국유사. 일연스님은 삼국유사의 저자죠. 지금의 경북 경산시인 장산군에서 태어난 일연스님. 그런데 왜 그의 삼국유사는 군위를 고향으로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642년, 624년도 두 가지 설화가 있는데 저희들 문헌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마 오려대사 큰 스님보다는 어상대사께서 창건한 절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 제27대 왕이죠. 선덕여왕이 다스리던 시절 인각사는 그때 지어졌습니다. 긴 시간을 품은 사찰답게 절 곳곳에는 문화재로 가득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와 고려 그리고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른 절, 복원과 발굴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9차 발굴 때에 요 사역을 다 발굴을 했는데 그때에 이 셈이 보화국사 이런 스님께서 식수로 썼던 고려시대 셈, 저기 보이는 것이 조선시대 셈, 두 가지를 여기 본보기로 발굴의 성과를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군위의 인연은 인각사에서 시작됩니다. 보물 제428호로 지정된 인각사 보각국사비. 중국 명필가 왕희지의 글자를 한자씩 모아 만들었는데요.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와 그의 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각사는 일연스님의 마지막 시간이 서린 곳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중국하고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사신들이 오면 무엇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탁본을 해고라고 그랬어요. 탁본을 해고라고 그랬기 때문에 와서 보니 탁본보다 조금 떼가는 게 더 낫잖아. 그래도 훼손이 많이 됐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대략 1277년으로 추정합니다. 청도 운문사에서부터 기록됐을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그는 군위 인각사를 삼국유사의 마지막 집필지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전면에 보면 우측편에는 강에 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섭이 많은 곳인데 특이하게도 인각사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를 측정하면 섭이 많은데 바람이 그 섭을 막아주니 한여름에도 작업을 하시는데 한지에 먹이 퍼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역사의 혼이 깃든 곳이고 또한 스님으로서 안주하셔서 정리라든지 후학을 양성하기에 좋은 곳이고 또 내가 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적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인각사에 머물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연스님의 국가 표준 영정이 모셔져 있는 국사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각국사 일연스님께서는 국사칭호를 내리셨어요. 유일무이하게 살아생전의 국사가 보각국사 일연스님 처음입니다. 궐에서 왕과 신하의 절을 받으며 불교계 최고의 자리인 국사에 오른 일연스님. 하지만 그의 바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하고픈 마음, 효심이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가 7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노모가 세를 달리할 시간이 다 됐으니 어머님을 잘 회양시켜드리고 다시 전화를 오실 테니까 유념하여 주십시오. 간청을 드리니까 임금도 옆에 두고는 싶었지만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또 효익이 지극한 국사를 아니 됩니다 하면 백성들이 원성이 클 것 같아서 허락을 해 주셔서 여기로 오셨는데 어머님을 모시면서 더더욱이나 더 상무유사의 지필에 매진하셨고 훌륭한 역사의 산실인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이 모여 만든 삼국유사. 사라질 뻔한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본래 오곡국사 이런 스님께서 많은 사찰을 다니셨는데 그 사찰들은 상무유사의 기록을 모으기 위한 사찰이었었고 강화도에도 계시고 평양에도 계시고 뭐 영남 지방에 주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계절배로 옮겨가면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인각사인데 올해 8월 23일에는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4주기 추모 다례제가 열립니다. 어느 날은 음악회가, 어느 날은 학술대회가 열리죠. 매년 7월 조회되는 날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수한 사람 논문을 제출받아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우수한 논문에 대해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학생들이 상무유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엄 스님은 삼국유사 속 우리 이야기가 책 속에만 남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며 살아있길 바랍니다. 인각사라는 자체는 사찰을 떠나서 역사의 장으로서 뭔가를 느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삼국유사는 조선 중종 때 새로 간행된 5권 3책으로만 전해지는데요. 신화와 전설, 시와 노래, 삼국과 그 주변국의 역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과 조형물로 펼쳐둔 곳입니다. 오늘 문화요의 마지막 목적지는 구름을 모티브로 만든 가온누리관. 가온누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반드시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가온이란 뜻의 가온과 세상이라는 누리의 합성어입니다. 삼국유사는 자주적인 나라의 모습을 잃어가던 시기에 일현 스님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신 책입니다. 가온누리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다양한 삼국유사 속 이야기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던 호국신, 지혜로 자신의 삶을 이겨나갔던 영웅들의 모습을 풀어놓았습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따라 둘러볼 텐데요. 문화요의 발걸음을 책 속으로 이끌어줄 여행친구. 올해 삼국유사 속에서 4년째 여행 중인 이경자 문화해설사입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제가 이제 수업 들었던 거는 삼국사기는 역사책이고 삼국유사는 그냥 야사 정도로 간단하게만 제가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는 모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다르게 평가하는데요. 삼국유사의 의미를 이경자 문화해설사는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현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을까요?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가 신의 곳에서 나왔다 한들 어찌 개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히시면서 우리 민족의 시조 중에서 이제 고조선을 건립한 왕이라든지 신라를 건립한 왕들, 그런 분들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 생활을 접고 군위살이 8년차, 2019년 가을 이곳 테마파크에서 생애 첫 문화해설사가 됐습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이때 처음으로 자세하게 배웠다는데요. 삼국유사 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해설사들이 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삼국유사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쓰여진 곳을 우리도 한번 답사를 해보자. 달에 한 번 모두가 쉬는 날, 본격적인 삼국유사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21세기 일현 스님이 된 거죠. 얼마 전 그 시간을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그 삼국 사기에 빠진 부분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일현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게 제가 느끼기엔 가장 큰 느낌이었고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전하지만 이경자 문화해설사는 요즘 만파식정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필이만 지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통받는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신라에 이제 살던 우리 조상님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문에서부터 이곳 가운누리관까지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약 1시간. 책의 모든 것을 담을 순 없지만 삼국유사의 즐거움만은 꼭 전하고 싶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 즐기면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0년 전 과거와 1000년 후 오늘을 잇는 군위.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5권 3책 중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조상들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통해 현재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고 가시면 우리 지금까지 삶에서 자긍심을 진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군위로 많이 놀러들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역사를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차던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밖 여행. 이번에는 역사를 따라 군위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알지만 삼국유사 속 이야기는 까마득하다면 기이하고 신비로운 1000년 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